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논문, 바로 AI 혁명의 시작을 알린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요즘 AI 써보시면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똑똑해졌지? 하고 말이죠. 정말 순식간에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놀랍게도 그 모든 시작은 2017년에 발표된 단 하나의 논문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논문 한 편이 말 그대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논문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었길래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순차 처리의 병목 현상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트랜스포머가 나오기 전에는요, AI 모델들이 글을 읽는 방식이 좀 답답했어요. RNN이나 LSTM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인데, 얘네들은 문장을 처리할 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단어 한 단어씩 순서대로 읽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책을 첫 글자부터 한 줄씩 읽어 내려가는 것처럼요. 여기 예시를 한번 보세요. The cat sat on the mat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더 읽고 그 다음에 cat 읽고 또 그 다음에 sat 이런 식으로요. 상상만 해도 느리죠? 근데 이게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문장이 조금만 길어져도 맨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까먹기 일쑤였어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이 방식으로는 병렬 처리가 안 되니까 속도가 정말 느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병목 현상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둘을 딱 넣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옛날 방식은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하느라 느려 터졌는데 트랜스포머는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병렬로 처리해버리니까 속도가 비교가 안 되죠. 게다가 긴 문장의 앞뒤 문맥까지 쫙 꿰뚫어 볼 수 있게 된 거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 등장한 겁니다. 논문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 근본적인 제약,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자, 이 답답한 병목 현상을 시원하게 뚫어버릴 해결책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어텐션입니다. 논문 제목을 보세요. Attention is all you need. 직역하면 어텐션만 있으면 되잖아요. 정말 도발적이죠? 이제 그 답답한 순차 구조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어텐션 하나로 끝내겠다. 이런 아주 대담하고 자신감 넘치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어텐션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 핵심에는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AI가 어떤 단어 하나를 이해하려고 할 때 문장 안에 있는 다른 모든 단어들을 쫙 스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저 단어랑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저 단어는 별로 상관없네. 이런 식으로 단어들 간의 관계, 중요도를 스스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순서대로 하나씩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전체를 한 번에 보고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와, 아이디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럼 이 똑똑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제 작동하는 모델로 만들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트랜스포머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온 문장을 이해하는 인코더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디코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좀 이따 자세히 볼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단어의 순서를 알려주는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여기서 멀티헤드 어텐션이 진짜 물건입니다. 헤드가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문장을 여러 개의 눈으로 동시에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전문가 팀처럼요. 어떤 헤드는 주어랑 동사가 뭔지 문법적인 관계를 보고 또 다른 헤드는 단어들 사이의 의미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른 관점에서 문장을 동시에 분석하니까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똑똑한 분들은 바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본다고요? 그럼 고양이가 생선을 먹었다랑 생선이 고양이를 먹었다는 어떻게 구분해요? 맞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면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정말 기발합니다. 바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기술인데요. 각 단어마다 너는 첫 번째 자리, 너는 두 번째 자리 하고 위치 정보를 새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숫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사인, 코사인 같은 주기함수를 이용해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위치값을 데이터에 살짝 더해주는 거죠. 덕분에 AI는 단어의 뜻과 위치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말 영리하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모든 멋진 아이디어들이 과연 실제 성능으로 증명됐을지 이제 가장 중요한 성적표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논문에 실린 영어, 독일어 번역 테스트 결과입니다. 여러 숫자가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블루 점수예요. 간단히 말해서 번역 퀄리티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사람이 번역한 것처럼 자연스럽고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트랜스포머가 당시 날고기던 다른 최고 모델들보다 무려 2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기계번역 분야에서는 점수 0.1점 올리는 것도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2점이나 올렸다? 이건 그냥 개선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혁신, 압도적인 승리였던 겁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이죠. 오른쪽에 우뚝 솟은 막대가 바로 트랜스포머입니다. 기존의 최고 기록, 우리가 흔히 소타라고 부르는 그 기록을 저렇게나 큰 차이로 그냥 넘어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능만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병렬 처리 덕분에 학습 속도까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확 줄어든 거죠. 성능은 최고인데 시간은 단축된다? 이건 뭐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서너 마리는 잡은 셈이죠. 결국 2017년에 나온 이 논문은요, 그냥 좀 더 좋은 번역기 하나 만들었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AI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시작된 순간이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놀라운 AI들 있잖아요. 전부 다 이 트랜스포머의 자식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챗 GPT, 그 이름의 T가 바로 이 트랜스포머의 T고요. 그림 그려주는 달리나 미드저니, 심지어 코딩 도와주는 AI까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부 이 트랜스포머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논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순차 처리라는 이름의 오래된 족쇄를 끊어버리고 AI가 거대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리고 아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 위에서 지금의 생성형 AI들이 마음껏 달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논문이 그 시대의 문을 활짝 연 열쇠였던 겁니다. 어텐션이라는 아이디어가 순서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AI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렇다면 AI의 다음 혁신은 과연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깨부수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질문 때문에 우리가 AI의 미래를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